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겉으로 보기엔 그 어떤 상가보다도 고급스럽고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상권, 태양광 발전시설, 법인, 임차인, 인수보증금까지 복잡하게 얽힌 요소들이 숨어있는 그야말로 실전 투자자용 진짜 경매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바로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85번지 MOV 아트센터입니다. 1층엔 카페와 휴게음식점, 2층부터 4층까지는 학원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층, 연면적은 무려 882평, 대지면적은 633평에 달하는 대형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이 경매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5,084번입니다. 입찰일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감정가는 약 61억 7천만 원, 현재 진행 중인 10차 매각 최저 입찰가는 21억 1천만 원으로 감정가의 불과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약 6억 3천만 원,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금액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 이 건물만 처음 봤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야 외관도 번듯하고 앞쪽엔 대로변, 입구도 넓고 건물 규모도 크고 어딘가 대기업 계열 학원 느낌까지 나는데 이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냐? 하지만 잠깐만요. 이 건물 단순한 상가 건물이 아닙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이 2건이나 잡혀 있으며 입주한 임차인 대부분이 법인 임차인이고 이 중 일부는 권리신고도 하지 않아 인수보증금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임차인들의 점유 형태도 제각각이고 이 중 일부는 점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외국인 법인이 섞여 있다는 점까지 단순히 외관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경매 물건입니다. 이번 권리 분석에서는 외형의 아름다움에 속지 않고 그 안의 권리 구조와 실투자금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실제로 이 물건이 내 투자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지상권과 태양광, 설비가 어떤 제약을 주는지 끝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어금 물건을 직접 입찰하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내가 직접 경매로 매입해서 월세 받거나 시세 차익 노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실전 매입 맞춤 가이드를 운영 중입니다. 경매는 혼자 하면 너무 어렵고 잘못된 물건 하나 잡으면 수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석과 현장 기반 물건 선별, 그리고 직접 실행까지 함께할 분들께는 저희가 실전 자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투자 컨설팅업으로 정식 등록된 주식회사 실전경매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계약 및 자문 진행 시 합법적 세금 처리가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매 분석과 투자 컨설팅, 임장과 낙찰 후 명도와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로 수익을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분석을 놓치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기회 다시 못 만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물건 나도 직접 입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진짜 돈이 되는 경남 양산시 주진동 MOV 아트센터의 권리를 하나하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OV 아트센터의 건물 외관과 구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 앞에 서보면 누가 봐도 이거 꽤 돈 들여 지었네 싶을 만큼 외형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이 건물은 블루톤의 대형 유리 커튼홀로 마감되어 있으며 1층 입구에는 MOV ARTCENTER라는 영문 간판이 큼지막하게 붙어있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하게 풍깁니다. 실제로 누가 보면 학원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센터나 IT 기업 사옥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건물 개요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주진동 85번지.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4층. 대지면적 약 633평. 연면적 약 882평. 건폐율 35.6%, 용적률 139.4%, 법적 범위 내. 1층에는 카페형 휴게음식점과 사무실이 입점해 있으며 실제 MOV DELI 85라는 카페가 운영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통신사 대리점과 유사업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층은 비교적 활성화된 구간으로 보이며
인근 차량 접근성과 시인성이 좋은 편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전형적인 교육연구시설 구조입니다. 층당 약 738이 대략 223평씩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원, 학원형 사무실, 강의실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3개의 큰 공간이 나뉘어 있고 중소교육법인이나 온라인 강의 기업이 입주하기 적합한 구조입니다. 건물 내부 마감은물 탄 에폭시, 타일, 도장 등으로 비교적 깔끔한 편이며 천장은 드롭형 조명 시스템과 내부 냉난방 설비, 승강기 등학원 시설로서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옥상 앤드 부대 시설 체크포인트.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97.44kW 규모의 태양광 패널, 태양전지 모듈, 철골 구조물, 인버터, 개통계, 배전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태양광 설비가 이번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옥상은 물리적으로 내 건물이 되지만 거기 설치된 태양광은 남의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토지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이 옥상을 내가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거나 수익화할 수 없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차 및 차량 접근성. 건물 전면부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와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은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은 약 10여 대 수준으로 협소하고 인근 필지와의 경계가 애매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임대 마케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도 및 활용성 요약. 건물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휴게음식점. 현 입주 형태 카페 사무실 교육법인 사무국 혼합. 강점 넓은 연면적, 깔끔한 외관, 층별 구분 용이. 약점 옥상 제한, 주차 협소, 일부 세입자 사용 형태 불분명. 자, 외관과 내부 구조만 봤을 때는 이거 리모델링 없이도 바로 수익 나겠는데?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이 건물을 둘러싼 임대 현황, 보증금 인수, 법인 임차인, 그리고 지상권까지.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어서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리스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MOV 아트센터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외관과 달리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성격은 꽤나 까다롭고 분석 없이 무턱대고 입찰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먼저 2층 약 522.52 공간에 입주한 주법인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204호부터 213호까지 총 10개 호실을 사용 중이며 계약일은 2021년 4월 19일, 전입일은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보증금은 4천만 원, 월세는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보증금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의 배당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 4천만 원을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법인 임차인들이 여러 곳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임대차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 명의 법인까지 섞여 있어 소송 가능성이나 명도 저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임차인 중 하나는 보증금 4,500만 원을 걸고 들어와 있으면서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인수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중배당 요구가 된 금액은 4천만 원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배당 요구가 되지 않은 4,500만 원의 보증금은 우리가 낙찰을 받는 순간 그대로 인수해야 할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인수되는 구조는 입찰가와 별도로 실투자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며 추후 명도 협상 시에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의 점유 실태가 불분명하거나 위장 임대차 계약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현장 점검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명의 법인처럼 점유자와 계약자가 달라지는 경우 명도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심지어 의사소통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단순히 싼 가격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권리관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이 인수금액 4,500만 원이 과연 감내 가능한 리스크인지 그리고 향후 임대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 복잡한 임차인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지 임대 수익 분석과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보며 실제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MOV 아트센터라는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의 자금을 들여야 이 건물을 진짜 인수할 수 있을지 그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최저 입찰가 2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10차 매각 기준이며 우리가 이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실전 투자자분들은 이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준비하진 않으시죠. 일반적으로 70%는 대출, 나머지 30%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합니다. 1. 낙찰가 기준 자금 조달 구조. 낙찰가 21억 1천만 원. 대출 70% 14억 7,700만 원. 자기 자본 30% 6억 3,300만 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낙찰가 외에 우리가 실제로 써야 하는 추가 비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2. 취득세와 교육세.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는 약 4.6% 내외로 계산되며 교육세 등 부대세까지 포함하면 약 5% 수준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 약 5% 1억 550만 원. 이 금액만 해도 벌써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대출이 안 되는 금액이므로 무조건 자기 자본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3. 법무사 수수료 및 경비. 낙찰 후 등기 이전 법무사 수수료, 법원 비용, 인지세 등 자잘한 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기타 경비 500만 원. 4. 인수해야 할 보증금. 3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수 대상 보증금은 총 4,500만 원입니다. 인수 보증금 4,500만 원. 이 부분도 따로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역시 대출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총 자기자본 필요 금액 정리.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순수하게 현금으로 준비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자기자본 30% 6억 3,300만 원. 취득세 등 세금 1억 550만 원. 기타 법무비용 및 수수료 500만 원. 인수 보증금 4,500만 원. 총 필요 자기자본 7억 8,850만 원. 약 7억 8,850만 원. 즉, 이 물건을 인수하려면 대출 14억 7,700만 원 내 현금 7억 8,800만 원 총 21억 1천만 원의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단순화된 시나리오이며 건물의 노후도, 은행의 감정가 차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승인이 줄어들거나 세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8억 원의 자기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경매는 시작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추정치로 계산했던 월세 수익은 사실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MOV 아트센터는 이미 임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건물이었고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매달 1,610만 원, 즉 연간 1억 9,320만 원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죠? 바로 이 점이 이 물건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1,610만 원이라는 수익이 실제로 우리 통장에 얼마나 남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낙찰가는 21억 1천만 원, 여기에 취득세, 인수보증금, 법무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비용은 약 22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중 70%는 대출, 즉 약 14억 7천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고 자기자본은 약 7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자입니다. 14억 7천만 원을 연 4% 금리로 빌렸을 경우 연 이자는 약 5,88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90만 원의 이자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7억 8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이 경매가 아닌 다른 투자에 썼다면 연 4% 수익은 어렵지 않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수익을 포기하고 이 건물에 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 역시 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 약 3,120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260만 원입니다. 즉, 이 물건에서 매달 490만 원, 260만 원 총 750만 원의 비용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1,610만 원의 월세에서의 750만 원을 제하면 우리 손에 남는 실질 순수익은 약 860만 원입니다. 이 수치는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입니다. 왜냐하면 대출도 땡겼고 세금도 냈고 보증금도 일부 인수했고 명도도 해결했는데 그 모든 걸 끝낸 후 매달 860만 원의 현금이 진짜로 남는다면
그건 단순한 월세 수익이 아니라 사업으로 봐도 꽤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수익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 공실 대체,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높일 수도 있고 추후 매각 차익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을 넘어선 구조적인 자산 설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몇 가지 변수는 존재합니다. 태양광 설비와 지상권 명도, 시에 예상치 못한 저항, 일부 임차인의 점유불일치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60만 원의 월 순수익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구조라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을 2년 후 매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익이 남는지, 그리고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구체적인 매각 전략과 세금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MOV 아트센터는 단순한 월세 건물이 아닙니다. 이 물건의 진짜 가치는 매각 시점에서의 차익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 21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취득세, 수수료, 인수 보증금 등을 포함해 총 22억 9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각합니다. 수익 차이는 무려 37억 1천만 원. 이제 이 차익 중 얼마가 내 것이고 얼마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명의 2년 보유 후 매각. MOV 아트센터를 개인 명의로 낙찰받고 정확히 2년간 보유한 뒤 60억 원에 매각합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가 적용됩니다. 37억 1천만 원의 양도차익 중 약 3억 7천만 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거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도 빠지고 실질 과세표준은 약 3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약 15억 원 안팎의 세금이 나옵니다. 즉 개인이 2년 보유 후 이 건물을 매각했을 때 내 손에 들어오는 순이익은 약 22억 원. 두 번째, 법인 명의 즉시 매각. 이번엔 똑같은 구조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낙찰받고 즉시 60억 원에 되파는 경우를 봅시다. 차익은 마찬가지로 37억 1천만 원. 법인은 장기 보유 공제가 없으며 단일 세율 22%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8억 1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즉 법인명의 매각 시세 후 순이익은 약 29억 원. 결론은 같은 건물, 같은 시세 차익이라 해도 개인은 2년 보유 후 매각해도 약 22억 원이 손에 남고 법인은 즉시 매각해도 약 29억 원이 남습니다. 무려 7억 원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2년을 기다렸음에도 법인이 바로 팔았을 때보다 수익이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세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에겐 누진세가 가혹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 차익이 커질수록 개인의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법인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결론. MOV 아트센터는 월세 수익도 탄탄하지만 매각 차익이 진짜 무서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익을 얼마나 내 통장에 많이 남길 수 있느냐는 명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세금만 따져도 법인이 개인보다 7억 원을 더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MOV 아트센터라는 부동산을 21억 1천만 원에 낙찰받고 수년 내 60억 원에 매각하는 시나리오로 수익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규모, 입지, 임대 수익, 외관 모두 훌륭해서 그만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 겉모습 안에 매각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권과 태양광 설비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첫 번째, 토지에 설정된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 MOV 아트센터의 토지 등기부를 열어보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한 줄이 보입니다. 바로 지상권 설정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그 존속기간은 2010년 5월 28일부터 별도 종료 시점 없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전력이 이 토지의 일부 위에 송전설비, 전신주 또는 전력설비를 설치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경매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등기부 등본을 펼쳐보면 등기번호 각구 제10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지상권 설정, 목적 전선로 및 철탑 기타 부속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즉, 이 지상권은 2020년 3월 19일부터 30년간 유효하며 따라서
2050년 3월 18일에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안전이 이 토지 건물 포함해 법적으로 일정 범위의 점유 사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2050년 3월까지는 토지 및 건물 일부 구역의 개발 제한, 공사, 증축, 옥상 활용 등 행위에 대한 간섭 가능성, 매수자 입장에서 가치 감소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옥상 태양광 설비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MOV 아트센터 옥상에는 실제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7.44kW 규모의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개통계, 배전반, 철골 구조물 등 전문적인 상업용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하지만 이 태양광 설비는 이번 경매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은 내 것이 되지만 옥상 위의 태양광은 남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옥상 활용도가 완전히 제한됩니다. 수익용 루프탑 조성도, 테라스 확장도, 야외 정원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옥상 공간이 실질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권리 통합성과 시장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이 태양광 설비가 어떤 계약서에 의해 언제 철거되는지, 누가 유지 관리하는지, 기계 고장이나 화재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채무자와 적당한 협상을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이것이 돈을 벌어줄 수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 이 물건 지금 입찰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MOV 아트센터 경매 물건에 대해 등기부부터 수익 분석, 세금, 지상권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감정가 61억이 넘는 이 대형 건물을 단 21억 1천만 원에 입찰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기회이자 한편으로는 섬세한 분석이 없으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아 2년 후 60억에 매각한다면 약 20억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상권, 인수보증금, 세금, 이자 같은 함정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전 경매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좋은 물건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정확한 입찰가를 가장 먼저 계산하고 현장과 서류를 모두 점검한 다음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미리 분석한 물건들을 일반 공개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입찰 예상가와 낙찰 전략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전화 상담으로 지금 이 물건에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지 당신만을 위한 전략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멤버십은 작은 투자지만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실전 경매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혼자 분석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먼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법입니다. 그럼 다음 분석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